전기차 이슈가 상당히 뜨겁죠. 부정적인 이슈가 많든 적든 어쨌든 전기차 관련 기술 변화와 발전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마 차주들 사이에서 가장 궁금해하면서 기다려지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전기차 배터리를 탈부착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거 현대차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 이런 거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실제로 발표가 나왔고 꽤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마 가격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아주 간략한 내용으로 미리 보자면, 만약 배터리를 탈부착식으로 만들어서 구독형으로 팔아요. 그러면 캐스퍼 같은 차들은 배터리 가격을 빼고 보조금을 포함하면 1000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살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올해 하반기부터 실현될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 탈부착 형태의 전기차가 정말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 그리고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언제부터 하는 거냐? 올해 하반기부터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가능해진 거냐면, 기존에는 배터리 탈부착 형태의 전기차가 규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나 이걸 교체할 수도 없는 거였잖아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완전 자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 발전을 위해서 현행법에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이 실증 사업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최근에 중국을 중심으로 배터리 교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는 곧 이게 또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으니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증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일반 차주들한테 적용하기 전에 택시나 버스 같은 장거리를 뛰는 차들, 그리고 주행 거리가 많을 뿐 아니라 배터리 교체도 정해진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전기차들을 대상으로 테스트 겸 하는 겁니다. 흔히 BAAS라고 하죠. 이 배터리 교체 시스템이 올해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기업들도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SK온 홈페이지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대여해주면 고객은 배터리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요. 클라우드와 모니터링 기술로 배터리의 잔존 가치를 파악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장기 렌터카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구독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배터리는 배터리 분석 기술로 충전을 비롯한 보관 방법까지 최적화해서 수명을 보호하고요. 구독 기간도 끝나고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성능 평가를 진행해서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와 같은 것들로 재사용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순환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배터리 생애 주기 전체를 기업이 나서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 BAAS 사업을 키우려고 이미 올해 6월에는 현대차랑 LG 엔솔이 손을 잡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배터리 신사업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내용에 이제 BAAS 신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아예 PT인이라는 사내 스타트업을 분사시켰고요.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영업용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LG 엔솔은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출시하고, 중국은 니오와 CATL이, 미국은 앰플이 배터리 교환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대체 무슨 경쟁력이 있다는 건지, 그리고 진짜 옛날 휴대폰 배터리 교체하듯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게 쉽게 교체가 가능한지,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례는 의외로 중국의 니오라는 업체입니다. 중국 기업이라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니오는 이미 굉장히 고도화된 배터리 교체 시스템을 시중에 선보이고 있거든요. 4세대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나왔는데 기존에 있던 단점을 모두 해소한 게 특징입니다. 사람이 이걸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니오는 아니었지만 다른 전기차 브랜드도 탈부착식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이게 운행 중에 배터리가 빠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사람의 교체를 하게 되면 차를 리프트에 띄운 다음에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그만큼 많이 걸렸습니다. 니오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아예 완전 자동화를 해버렸습니다. 리프트를 띄울 필요도 없이 그냥 알맞게 주차를 하면 바닥에서 기계가 막 움직여서 배터리를 자동으로 갈아주고, 완전 자동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격과 방식에 맞게 정확하게 배터리를 교체할 뿐 아니라 배터리 교체에 드는 시간이 3분 안쪽이라는 것도 굉장한 거죠. 이 배터리 스테이션에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개수가 최대 23개, 하루에 교체할 수 있는 횟수는 480회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니오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장점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이란 겁니다. 배터리가 아예 부착되어 있는 차를 사는 거면 이건 배터리팩 가격도 지불하는 거잖아요. 배터리팩 가격이 자동차 가격이 40% 정도 한다고 하니 전기차 가격이 비싼 원인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배터리 구독형으로,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스테이션에서 탈부착할 수 있게 되면 배터리팩을 빼고 자동차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 가격을 빼고 구매할 수 있는 건데, 니오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75kWh 배터리는 1,300만원을 빼주고요. 100kWh 배터리를 선택하면 무려 2,400만원을 빼줍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을
기업들 기준으로 보면 시작 가격이 3,150만원이니까 1,300만원을 빼면 1,850만원이 되고 보조금까지 생각하면 1,000만원 초반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EV3는 롱레인지 모델 기준으로 시작 가격이 4,415만원이니까 1,300만원을 빼면 3,100만원 정도가 되고 보조금까지 생각하면 2,000만원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000만원대 차를 2,000만원에 살 수 있다? 전기차를 구매 예정인 분들이면 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배터리 구독료를 내긴 해야 합니다. 리오의 경우 방금 전에 계산한 75kWh 배터리 기준으로 월 구독료가 18만원 정도 하고 연 구독료는 14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 5년 정도 차를 탄다고 가정하면 700만원을 내게 되는 거고 배터리 팩을 처음부터 구매하는 것보다 절반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만 보면 뭐야 결국 완전 내 차가 아닌 거잖아. 렌터카처럼 결국은 내 차가 아니란 건데 이게 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랑 연결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배터리 팩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앞에서 캐스퍼와 EV3로 설명을 했지만 확 와닿을 수 있게 아예 EV9으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나는 EV9을 타고 싶어요. 그런데 내 주행 환경이나 패턴상 500km 이상을 가는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이럴 때 이제 배터리 팩을 빼고 사면 우선 여기에서 2,500만원 정도를 절약하는 거죠. 그 다음 나는 어차피 동네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250에서 300km만 주행할 수 있는 작은 배터리로도 충분해요. 그럼 이 정도 스펙인 작은 배터리를 구독해서 내 차에 장착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장거리를 가야 할 때는 어떡하냐? 이때는 이제 추가 비용을 내는 겁니다. 500km 이상을 가는 대용량 배터리를 내가 쓰는 시간만큼만 추가 비용을 내고 쓰는 거죠. 렌터카와는 개념이 다른 게 장기 렌터카는 한 번 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차만 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터리 팩은 그게 아닌 거죠. 단거리 위주라면 작은 배터리 팩을 구독하다가 장거리를 탈 일이 생기면 큰 배터리 팩을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배터리를 계속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고요. 배터리 수명이 닿으면 새 배터리로 교체하면 되는 거라서 내연 기관차로 치면 엔진 수명이 닿은 다음에 아예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한다 해도 월 유지비는 똑같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체 시간이 짧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앞에서 보신 니오의 4세대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은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3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보통 주유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5분 정도 걸리니까 오히려 더 적게 걸리는 거죠.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냐? 간단합니다. 중국이 특히나 빠른 이유가 중국은 아예 정부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전기차에 장착하려면 니오를 표준으로 두고 니오의 방식을 채택하라는 겁니다. 마치 테슬라의 NACS로 충전 규격을 통일하라고 하는 것처럼요. 여기에 완전 자동화를 해버리면 탈부착 실수를 할 일도 희박해지고 지금은 최대 23개까지 저장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백 개도 저장이 가능해지고 배터리 규격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이 규격에 따라 탈부착하는 방식도 아예 자동으로 알아서 다 해주니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게 화재일 텐데 오히려 이게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일은 없겠지만 지금 전기차 화재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가 있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냥 주유소처럼 별도의 야외 공간에 충전 스테이션을 짓게 되는 거고요. 이미 이 충전 스테이션에 화재 예방 시스템도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니오는 아예 열폭주 관리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하죠.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율을 제어하고요. 배터리 셀 간의 열 전위를 차단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배터리 시스템이 클라우드와 양 방향으로 통신하게끔 설계를 해서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고 예방을 하는 거죠. 이 스테이션 규격에 맞게 하려면 자동차도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겠죠. 그리고 아예 스테이션 아래쪽에는 수조를 갖추고 있어서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에 배터리를 담가 버려서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고 하니 이게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전기차 포비아가 덜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걸림돌이 꽤 큰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표준화 문제입니다. 당장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들만 봐도 만약에 현대차가 교체 스테이션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결국 KGM이나 르노코리아는 이 스테이션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KGM이나 르노코리아가 국내에서만 차를 파는 거면 모르겠지만 해외에 수출도 하다 보니 무조건 이 규격에 맞게만 차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현대차도 이걸 표준화하려면 결국 지금 팔리는 모든 전기차들을 새로운 규격에 맞게 설계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수출하는 차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차들은 또 중국 따로, 유럽 따로, 미국 따로 이렇게 수출 지역에 따라 규격과 설계를 다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차가 이걸 표준화하지 못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의 규격이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충전 스테이션 구축 비용입니다. 이게 지금은 한 9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급속 충전기는 한 기당 4천만 원 이상, 많게는 1억 원 이상도 투입이 된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현대차를 비롯한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직접 나서서
있어서 이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증한다고 하니 대중교통을 시작으로 일반 차들에도 곧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